대항력 우선면역권, 최우선면역권 요건을 다 봤더니 어느 경우든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어느 경우든. 그러면 결국은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그럼 임차인이 한번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요, 그 좋은 효력을 전부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안 돌려주고 그러면 임차인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자유로운 이사를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제가 도입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전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돼야 되죠. 종료가 됐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요, 단독으로 임차주택 소지이용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 3주 정도 되잖아요. 3주 정도 지나면 촉탁의 임차권 등기가 강제로 돼버립니다. 그냥 주택에 대해서. 그러면 이 등기효력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 임차권 등기효력은 어떻게 되냐면 등기한 때로부터 대항력과 우선면역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한 때로부터. 근데 임차인이 말이에요,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면역권을 취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럼 그건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등기 자체가 대항력과 우선면역권을 유지시켜요. 그러면 이제 이사를 갔거든요. 집이 비었어요. 그럼 임차권 등기 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죠. 그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나 우선면역권은 인정을 해줘요. 확진일자에 의한 우선면역권은 인정합니다. 그럼 이것도 물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택이 있는데 1번에 저당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럼 저당권자의 신뢰를 잠깐 생각해보면, 저당권자는 저당 잡을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먼저 저당을 잡지만 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지역별로 만약에 이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이라면 나는 5천만 원, 4,300만 원, 2,300만 원을 양보해야 된다. 이런 신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임차인이 나간다고 해갖고 쪼아라겠는데 보증금 안 돌려주니까 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갖고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집이 비었으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는데, 소액 임차인이 빈 자리에는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죠. 지금 이자가 또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럼 이자한테 이자가 또 양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액 임차인일지라도. 그러나 요 임차인이 확진일자 계약서에 찍었어요. 그럼 우선면역권을 인정해도 상관없죠. 우선면역권은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강력한 물권적 효력을 주임법이 인정을 하고 있지만 어느 경우든 저당권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어요. 법이. 그래서 요 점 꼭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때 비용 들어가겠죠. 비용 들어가고 등기할 때도 비용 들어가겠죠. 임차권 등기할 때도. 그래서 그 비용은 임대인한테 청구 가능하겠죠. 그래서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청구 가능하죠. 민법상 임대차의 등기는 이제 후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제 이해를 꼭 해두시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임차권의 승계 605조. 605조. 임차권의 승계. 요 임차권의 승계는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그럼 사실혼 배우자는 뭐냐면 부부와 똑같은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사이로 혼인신고 못한 부부를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처가 있는 남편이 있는 처가 딴 살림을 차리는 것은 내연관계 내지 부척관계지 이거는 사실혼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망을 했을 때 임차권을 상속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쫓겨내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임차권을 승계를 시키겠다. 즉 상속을 시키겠다. 이 의지예요. 법 자체가 그 의지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이른바 무자식 상팔자죠. 지금 상속권자 없이 사망을 했어요. 이때 같이 살고 있었던 가족공동생활을 할 수 있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이 자는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럼 같이 꼭 살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만 승계할 수 있고요. 근데 임차인이 돌아가시면서 월세 못 내가지고 보증금 다 까먹고 아주 빚만 잔뜩 남겨놨어요. 이거 포기할 수 있어야 되죠. 포기는 1월 내 임대인에 대한 반대 의사 표시를 걸면 돼요. 이것도 상속에 대한 특별 규정이에요. 원래 상속 포기는요, 법원에 신고해야 되고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임대인한테 반대 의사 표시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몇 달 내에? 한 달 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해버리면 승계 포기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만 이해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또 승계 규정을 봤고요. 이제 차임 보증금의 증감 청구를 보겠습니다. 607조. 교재 지금 순서대로 가서 참 보기 좋죠. 그래서 그 순서는 제가 맞춰 드릴 거예요. 이 판서 내놓으라고 계속 그러지 말고 이거. 자, 그럼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인데 이 증액에 대한 제한만 하고 있어요. 증액 제한만.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월 차임 보증금이 적정치 않게 됐다. 그럼 장래향에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감액에 대한 제한은 있게 없게요? 감액 제한 없어요. 증액만 제한하는 겁니다. 증액만. 자, 그럼 증액 제한은 기존 보증과 월 차임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합니다. 20분의 1은 프로테이주라는 사람 몇 프로예요? 5%. 이게 5% 제한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 후 1년 내, 증액 후 1년 내 다시 증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5%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조례로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로 더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 더 낮추는 조례는 아직 보진 못한 것 같고 어쨌든 5%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키는 거 있죠. 이때도 2일 제한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시킬 때 연 1할 1할은 10%죠. 1할 10%죠. 연 1할 또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2%를 더합니다.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해 전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가 현재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현재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가 연 1.25%예요. 그러면 2%를 더하면 3.25%죠, 지금. 그래서 이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보증금 1억을 월세로 전환시킨다. 그러면 곱하기 지금 3.25%죠? 그럼 3.25% 연이에요, 이거는. 3.25% 하면은 연 월세가 나오잖아요. 연 월세가 나오고 이것을 12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야 월 차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그래서 이 범위를 절대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거 계산기 있죠? 5% 제한, 5% 초과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이제 전환시킬 때 이거 계산기는 렌트홈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임대주택 정보체계. 이게 렌트홈인데 렌트홈 사이트에 들어가면 계산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거 많이 쓰셔요. 그래서 알아두세요. 렌트홈. 여기 들어가면 계산기 다 있어요. 금액 딱 집어넣으면 몇 프로인지 딱 계산돼서 나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요거 증액제한 규정, 월차임 전환시 이율 제한 규정, 요것을 초과하여 이거 받았잖아요. 그럼 이건 반환 청구 가능하겠죠? 이거 넘긴 거는 전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증액 제한, 월차임 전환시 이율 제한 규정, 여기까지 숫자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계약서 규정이 있어요. 지금 교재 608쪽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담당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그랬죠. 그럼 주택임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겠네요. 맞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이 표준계약서 서식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표준계약서 중에요. 유일하게 사용 의무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게 이게 유일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전부 다 권장서식이거든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권장서식으로 돼 있는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걸 안 쓰기로 합의를 했어요. 이때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이 표준계약서를 안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갖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누가 정한다고요? 법무부 장관이에요. 담당 장관이 누구인지를 떠올리세요. 그래서 주택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모두 법무부 장관이에요. 이건 사용의 의무가 있다. 이 정도. 자, 그래서 표준계약서까지 다 살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말 나와 있는데 편면적 강행규정이 뭔지 알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위반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무효예요.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걸 편면적 강행규정이라고 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다. 이건.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죠? 609쪽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갖고 시간이 남아갖고 아주 미치겠다는 분을 읽어보시는데, 자, 여기 이제 보시죠.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때 법에 근거가 없었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지. 그래가지고 법제화 시킨 제도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 법률구조공단 지부, 그 다음에 한국토지특공사 지사,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 이게 감정원이죠, 옛날.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이 사무소에 분다로 돼 있어요. 그럼 이 세 군데는 필수적으로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설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은요, 변호사들이 많이 모여있죠. 제가 예전에 법률구조공단에 입사원 선택하기 탈락했어요. 내가 서류 넣어가지고 유일하게 서류 가지고 탈락해 본 게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여기가. 그래갖고 어쨌든 이게 자존심 상해갖고. 자, 그럼 법률구조공단 지부라든가 토지주택공사, LH공사, 그 다음에 부동산원 지사에 둔다예요. 시도에는 둘 수 있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위원수도 엄청 많아요.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이거든요. 호선이 뭔지 알죠? 위원들끼리 앉아갖고 반장 뽑는 거예요. 이게 위원장, 이제 호선이고요. 5명 이상 30명 이내 위원을 구성하고, 이건 임기가 또 특이해요, 임기가.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임기들은 전부 다 2년이었죠. 위원들 임기가 2년인데, 여기는 몇 년?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돼 있고, 그 다음에 60일 내에 분쟁 조정 마치게 돼 있고요. 한 달 연장할 수 있고, 이제 조정안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조정안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의견 합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 같이 그럼 우리 조정위원회 신청하자. 합의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조정안이 나왔어요. 이 조정안에 대해서 14일입니다. 14일 내에 만약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표시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거절한 것으로. 이게 원래 아무 얘기 안 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가 많죠. 근데 이거는 조정안에 대해서는 이거는 강력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서면으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거절한 것으로. 이 정도. 내용이 많아서 어딘지 모르겠죠? 그냥 들어두시고 나중에 찬찬히 이제 한번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